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자, 요즘 김장철이 끝나고 이제 첫눈이 내리는 등 겨울이 왔습니다. 요즘 등산도 많이 하시고 또 김장을 하고 나서 발목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거나 또 반복적인 무리한 동작으로 찾아오는 발목 질환, 흔히 발목을 삐었다 라거나 또 발목을 접질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이 발목 질환에 대해서 서지탑 병원 변병남 원장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본격적으로 이제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자, 이 길이 미끄럽다 보니까 예. 넘어지고 삐끗하고 뭐 이런 발목 통증으로 그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죠. 아, 예, 맞습니다. 이 인대 손상이니 뭐 아킬레스건 손상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 이 발목에 관련된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되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눈이 오니까 첫 번째 외상을 먼저 들 수 있겠죠. 발목이 눈길에 넘어지면서 생겨서 골절이 있겠고요. 네. 골절이 없다 치더라도 발목 주변에 있는 인대 손상. 그다음에 이제 질환으로 따졌을 때는 흔하게 말하는 아킬레스건염이 있고, 또 외상 후에 올 수 있는 거, 그 전에 인대를 다쳤는데 보존적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충돌이상,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충돌이라는 거는 뼈 사이에 연부질이 껴서 생기는 통증인데 의외로 발목을 뼈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족저근막염이 되겠죠. 아, 그렇다면 이런 질환들에 대한 무슨 증상들이 다 각기 다를 거 아닙니까? 일단은 첫 번째, 골절이라는 건 일단 통증이나 부종이 동반되겠죠. 발목이 뼈었을 때, 저 안쪽 발목이 뼈었을 때 하고 바깥쪽 발목이 뼈었을 때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외상으로 생겼을 때는 부종과 통증이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질환으로 왔을 때는 걸을 때, 특히 보행 시에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동반되면서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부종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발이 붓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너무 흔하게 있지만 환자분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쉬었다가 발을 척 디뎠을 때 처음에 통증이 오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괜찮구나 지내시다가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증상이 의심을 하고 병원에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환들의 무슨 원인이 뭔가요? 그럼 이런 일단 질환은? 뭐 다양하죠. 원인이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 점에 첫 번째 외상이 첫 번째고요. 외상. 아까 그처럼 충돌 증상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릴 때나 최근 3, 4개월 안쪽에 발목을 뼈는데 본인이 붓고 아프지만 병원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간단하게 기부스만 했는데 그 이후로 어느 정도 보존적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 붓고 아픈 경우, 그리고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원인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요, 이 발목 인대가 이제 우리 인대는 그 일상생활에서 뭐랄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형 질환이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발목을 뭐 삐끗했다, 발목에 뭐 염좌다,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제가 볼 때는 발목 인대로 보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대 손상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러한 발목 인대 손상은 뭐랄까 그 초기에 치료를 하면 높은 그 치료율을 보이는데 중간에 아까 저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도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안 간다거나 뭐 이런 게 매우 높다고 하던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 그 제가 정형외과를 하고 있지만요. 그 전에 10년 전, 15년 전까지는 어떤 치료 방식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크게 붓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간단하게 기부스를 하는 경우 있고요. 저 어릴 때도 마찬가지로 발목 삐면 쩔뚝거리면 1주, 2주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렇죠. 사용하고. 근데 사실 발목이라는 것이 고관절이나 무릎처럼
상당히 중요한 관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발목, 무릎은 크기라도 하죠. 고관절도 크기도 하지만 발목 작은 관절에 걸어들 때 자기 체중의 5배 정도의 힘이 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목 작은 조그만 발목에서 내측이나 외측의 인대가 불안정했을 경우는 그 힘줄이 조금만 늘어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차근차근 우리 흔하게 말하는 야금야금 무릎이 네.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지내시다가 그러니까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은 병원을 예전에는 뭐 살기가 어려워서 예. 병원을 못 가는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었는데 요즘은 뭐 병원에 왔다 그래서 그렇게 뭐 우리가 건강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좀 자주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상이라 하셨을 때 이제 골절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고정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간혹 가다면 바깥쪽에 이제 복숭아뼈에 이제 금이 갔는데 옛날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통기부스하고서 6주 지나고 어떤 보존적 기간을 거친 다음에 풀고 움직이는 걸 했었는데 이게 사실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골절만 있다고 해서 6주 지나느냐 어떤 경우에서는 수술적으로 금속판을 고정해 주는 경우가 수루에 어떤 골류압이 지연되는 경우나 아니면 통기부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많이 줄여줄 수도 있고요. 충분히 4조 6주를 했는데도 골류압이 안 이루어져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지금 뼈와 뼈끼리 지금 붙는 예.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뼈는 단순하게 발목뼈가 부러졌을 때는 크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통깁스를 하시는 대신 목발 짚고 그냥 짚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은 자기 체중, 제가 혹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90kg가 넘으니까 6배면 540kg의 체중이 한 발 디딜 때마다 부하가 540kg의 부하가 발목에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라는 거는 완벽하게 아주 고정이 되지 않으면 진이 나오질 않거든요.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연성 유압이나 불유압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두려워가지고 4조 6주 통기부스하고 했는데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지연성 유압, 불유압이 되시니까 그걸 다시 수술하자고 하셨을 때 엉엉 우시는 거 보고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골절이 아주 실금이 간 거 아닌 어느 정도 틀어진 골절은 수술적으로 고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고요. 인대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 인대의 구성 부위를 안쪽 인대냐 바깥쪽 인대냐에 따라서 그 파열되어 있는 정도가 틀리거든요. 만약에 바깥쪽 인대 같은 경우는 3개의 인대가 있는데 하나 인대 정도 끊어졌을 때는 보존적 기간을 충분히 가지시고요. 그리고 2개의 인대가 끊어졌을 때는 수술적으로 고정하시는 것이 향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냥 통기부스로 많이 이제 하셨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오히려 더 아까 교합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잘 붙는다 그랬는데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에게 가장 부담을 덜어주는 그 수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아주 큰 거보다는 작은 걸로 뼈를 고정 잘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인대 수술 자체도 옛날하고 다르게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그 보조되는 앵커라고 그래가지고 실이 달려 있는 그 재료가 워낙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그런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보존적으로 기부스 안 합니다. 기부스만 하면 치료 가능합니다라고 했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제 다리라고 하면 인대가 하나 끊어졌더라도 그 자체는 봉합을 하고 4주의 고정 기간을 갖는 게 더 튼튼하겠죠. 그게 이제 관절경 수술인가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절개라 하는 경우 있고요. 관절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인대 손상이 생긴 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 이후에 관절 연골 자체 관절경을 주로 하는 경우 중에 하나는 아까 발목이 뼈쓸 때 오랫동안 보존적 기간을 뒀으면 그 인대 자체가 두꺼워지고 관절막이 두꺼워져서 뼈 사이에 끼면서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픈 게 있거든요. 일단 그 불안정성 검사를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계속 발목 전 내측이나 전 내측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계단 내려갈 때 붓고 아프다. 네. 하실 때는 대개의 경우는 그 관절막이 두꺼워져 생기는 경우거든요. 근데 보존적 기간을 충분히 갖지 않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충분히 보존적 기간을 가졌더라도
그런 증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관절경 수술이 다른 수술보다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네요. 그렇죠. 어떤 장점이. 점에서는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렇게 오신 분들의 이제 치료 방식은 물리치료 약물이 기본이겠죠. 간혹가다 그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 거기다 주사 치료를 하죠. 스테로이드를 넣어서 보이는 신경 자체의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건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경을 하세요라면 이제 수술이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관절경을 하고 나서 있으면 절개 부위도 3-4mm 양쪽에 이제 관절경이 들어가는 구멍이 3-4mm 정도밖에 되지 그럼 않아요. 굉장히 작은데요. 그럼 수술하고 나서 지져주고 지저분한 거 정리해주고 나오는데 채 20분이 안 걸립니다. 아. 그리고 약간 발목이 버있긴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약간의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고요. 3-4일 정도면 퇴원하실 정도로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두려워하는 거. 좀 거부가 있죠. 좀 거부감이 있죠. 아무래도 좀 무섭고 두렵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절경 수술이 확실히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관절경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무슨 문제점은 있나요? 이제 간혹가다 이제 포탈이라고 하는데 관절경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표제신경이 지나가면서 그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지역을 통해서 이제 관절경이 들어가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은 10% 정도의 변인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표제신경을 건드려서 발등이 저리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증상도 6주에서 길게는 3개월이면 그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수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발목 질환에 대해서는 뭐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별한 치료가 아니고 통기비수로 권했던 것이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그렇군요. 질환이라든지 우리가 모르고 지났는데 거울 사이에 관절 손상이 있어서 관절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에는 사전에 이제 MRI나 어떤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엑스레이도 파악돼가지고 거기에 맞춰 수술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통사고 환자들 이렇게 문병을 가보면은요, 팔다리 이렇게 골절돼서 이렇게 기부스로 이렇게 발 올려놓고 이렇게 있던 그런 게 이제 연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발목 질환들의 그러니까 발목 관절의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은 뭐 어떤 문제가 나타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부종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이제 확실하게 치료 안 됐을 경우는 부종과 통증이 이렇게 아프고 큰 게 반복되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들겠죠. 아무리 통증이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 발목 질환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또 증상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뭐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가장 일반적인 건 이번 이제 겨울철에 좀 미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냥 발목이라는 거는 간혹 가다 보면 내측부인대나 외측부인대, 강한 인대 위주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소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간혹 가다 이제 발목의 신전 운동이나 소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좋죠. 이거는 코어 운동하고는 좀 코어 운동하고는 별개고요. 별개입니까? 세라밴드나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발목의 작은 근육을 키워가는 운동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전 운동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이 선행돼야지 운동 중이나 이후에도 손상이 적죠. 그러니까 등산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 좀 발목 좀 풀어주고요. 하는 게 좋죠. 예. 자, 오늘 이성희의 건강 토크 시간 서지탑병원 변병남 원장님을 모시고 발목 질환에 대한 증상, 원인, 치료법과 예방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